하정우 전 수석이 대통령 사표 제가 받자마자 바로 구포 내려가서 일단 잘한 거죠. 그래야죠, 당연히.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야 되다 보니까 네. 사투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아쉬웠어요. 뭐 어무이, 행님, 뭐 네. 요즘 다 단어인데 어머니, 아이고, 뭐 은수는 오랜만이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발을 들인 상징적인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부산 구포시장 상인들이 이 손털기를 당한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우리 대세인 지장 없어, 우린 이겨, 이거 아니겠어요? 대수롭지 않다, 작은 해프닝이다, 습관이다. 좋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하정우 전 수석이 대통령 사표 제가 받자마자 바로 구포 내려가서 일단 잘한 거죠. 그래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 고향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어쨌든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야 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사투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사투리라는 게 이게 이제 커피로 치면은 원샷, 투샷, 쓰리샷 이렇게 점점 진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연한 아메리카노 수준의 사투리였다. 아하. 아쉬웠어요. 네. 지금 부산 떠난 지 한 30년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보면 뭐 어무이, 행님, 뭐 네. 요즘 다 단어인데 네. 이제 이게 더 강력해지려. 어머니, 아이고, 뭐 은수는 오랜만이네. 그래, 정우, 예? 정우야 가있어, 아들, 에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투샷 정도까지는 못 가고 네. 조금 서울 억양이 많이 섞인 네. 그런 거라서. 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원래 고향 있는 지역에 가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어릴 때 그게 다 돌아와요. 확 살아나나 봐요. 네, 이게. 그래서 점점 아마 샤추가 될 거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부산 지역에 갔을 때 자기가 이제 지역의 고향 출신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진하게 사투리를 쓰는 게 좀 그럼요. 필요하죠. 샤추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하정우 전 수석이 2024년도에도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는데 고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저도 그 뭐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그거에 뭐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제 생각에는 하정우 수석의 전 수석, 저 지금 후보가 됐죠. 네.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에 발탁되기 전에 네. 그 네이버에서 일했었던 경력이나 뭐 대학원에서 뭐 연구하면서 논문을 못 내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 공격을 받는 게 도대체 AI 수석하면서 한 일이 뭐냐? 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인재로 발탁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픽하기 전에 한국의 AI를 선도로에서 이끌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도 탐낼 만한 인재였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키워야 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역구에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네. 선거운동하게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네. 비례대표로 등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원래 네. 존재하는 제도적인 존재 의미가 네. 우리가 보통 지역구에서 선거한다 그러면은 지역 조직도 있고 막 연고도 있고 선거운동도 잘하고 메시지 전달도 잘 되고 소위 말해서 정치인으로서 인기를 끄는 네. 칼이 있어야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비례대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직도 없고 네. 뭐 그런 언어 수사도 없고 정치적 레토릭도 약하고 네. 여러 가지 안 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회에 정치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과학자도 있어야 되고 뭐 운동선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럼 결국 비례대표 제도는 그런 직능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네. 직업적 뭐 직능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제 등용하는 등용문이 돼야 되는 거고 바로 하정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등용이 돼야 되는 건데 저렇게 지역구에 던져놓으니까 아니 그래서 어제 이제 문제가. 구포시장 처음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상징적인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아, 그럼요. 네. 이게 좀 이거 지금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뭐 대세 지장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방어를 하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건 너무 잘못한 거거든요. 네?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확실히 사과하고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아침에 보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예상 그대로의 반응인데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예를 들어 뭐 저랑 방송 많이 하는 강성필 부대변인 네.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부산 구포시장 상인들이 이 손털기를 당한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너희들이 기분 나빠해봐야 우리 대세인 지장 없어, 우린 이겨, 이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기분 나쁘게 몇 배로 또 기분 나쁘게 들리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댓글에서 막 열심히 피해 실드를 치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몇 개를
그 캡처를 저도 저희 지지자들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커뮤니티에서 네. 아니 손에 똥이 묻었는데 안 닦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또 습관이래요. 네. 아니, 기자들한테는 습관이 안 발현되지 않고 정청래 대표에는 발현되지 않는데 시장 상인에게만 발현되는 그런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선택적으로 약간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네. 그리고 뭐 작은 해프닝이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작은 해프닝이 이런 지역의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대표적 사례. 우리 이 작은 인천에서 포인트 있었습니다. 하나가 예, 우리 인천에서 있었어요. 이- 2번 있었죠. 네. 이부망천 발언과 아하. 예. 네, 아시겠죠? 우리 네. 그 인천 경기 우리 당의 선거를 완전히 그냥 날려먹었습니다. 이부망천 컸죠, 발언. 파장이.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시는 연수 갑 지역, 인천 연수 갑 지역인데 거기가 원래 우리 당 텃밭이었어요. 네. 지금은 박찬대 의원이 3선을 했지만 원래 거기가 서한샘 의원이 재선을 했고 그다음에 황우영 의원이 4선을 해서 네. 보수의 텃밭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정승현 후보가 첫 번째 몇백 배 차이로 박찬대 후보한테 지고 네. 두 번째 이긴다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당시 대표로서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정승현 후보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당시 유승민 의원이 되게 힘이 셌을 때니까 네. 유승민 의원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인천 총구석까지 오셔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날아갔어요. 촌구석. 예. 촌구석 거기에 네. 이제. 그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대수롭지 않다, 작은 해프닝이다, 습관이다, 뭐 대세에 지장 없다. 네, 좋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근데 요거는 뭐 하정우 수석 본인한테 제가 후보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네. 일단은 당연히 겉으로 보이기에는 변호사님 지적대로 더러워서 닦은 거야? 상인 손이 더러워? 뭐 설마. 그렇게 느껴지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의도로 닦았다면은요 네. 그날 하루 종일 인사하고 악수하고 했거든요 시장에서 네. 부시장에서 네. 계속 닦아야 돼 그러면 악수 한번 하고 닦고 악수 한번 닦고 모든 사람하고 악수할 때 다 닦다 불기열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서 제가 추측입니다. 네. 제 추측에게는 그렇게 나하고 너무 다른 존재에 손을 내밀기 싫어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본인이 악수를 거듭하고 하면 할수록 손에 땀이 땀이 채거나 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땀을 이렇게 닦으려고 했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다만 근데 변호사님 지적대로 네. 그 장면들이 지금 쇼츠로 따져서 도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땀이 나도 네. 닦으면 안 돼. 그러면 오해받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네 번이나 닦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그날 얼마나 그리고 잠깐, 사실 잠깐. 강선호 의원이라고 네. 있잖아요. 민주당에 네. 강선호 의원 그 기사에 보면 악수하고 나면 손소독제로 그렇게 샤워를 했다고 손소독제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강선호 의원도 손소독제 탈탈 털기에 정말 왜 이러니까 옛날에 사실 우리 당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터졌는데 네. 요즘 민주당이 그러면 어쨌든 네. 하전 수석이 지금 이 이슈를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라도 좀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묻히는 걸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구태여 뭐 엉패가 제가 사실 긁어부스럼?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뭐 제가 해명을 드리고 그럴 그럴 사실은 아닌 사안은 것 아니다. 같고 캠프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영상이 돈다더라 네. 오해를 받을 행동이니까 네. 신경 써라.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억울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느껴지고 전 다만 이 구포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니 누구?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뜨겁고 악수 청하는 사람도 많고 마치 이제 이 고향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서울에서 아주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처럼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킨십하는 장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요게 몇 군데 있었다고 해서 네. 그리고 하정수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뭔가 깨름칙해가지고 그렇게 닦았다는 의식을 한다면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네.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럼요. 다 찍고 보는 눈이 수십 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슈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하전 수석 대통령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한동훈 전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더니 막상 어제 또 만나니까 막 그냥 악수하고 꽁하고 그리고 브로맨스를 찍었어요. 한동훈 대표랑 악수할 때는 털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한동훈 그때 대표랑 사실 그
대선 때 네? 그때 이제 신사임당 채널인가 여기에서 그 크립토커런시 관련돼 가지고 대담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대담도 했었고 사실 하정우 수석 같은 사람은 테크노크라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크노크라트는 사실 당색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색을 가진 그런 후보로 이렇게 왔고 그런 과정에서 뭐 서로 방송도 했고 했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포옹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근데 하정우 수석도 정치계로 이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본인이 평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평소에 조금 그 자신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엘리트로 성장해서 정말 엘리트로서 이렇게 정말 최고의 것을 누린 거 아닙니까? 청와대까지 갔다 오고 네. 그렇다고 하여 서민들에 대해서 약간은 경시하는 마음이 좀 있다 해도 그런 걸 그렇게 드러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의 정치색이랑도 맞춰야 돼요. 아무리 본인이 테크노크라트로서 자신이 그렇게 잘 성장을 해왔어도 그렇게 엘리트로서 이렇게 추앙받고 해왔어도 그래도 본인의 뿌리가 어딘지는 알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 몸을 담은 정당이 무엇을 표방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민주당이 표방하는 건 재래시장 살리기나 네. 서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한다는 걸 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하정우 수석은 그런 필요가 좀 있어 오늘 보입니다. 박 의원님 아주 난디하고 왔네. 아니 근데 그 꼭지를 마무리했는데 또 얘기하시면 저도 혼박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손떨기 여기까지. 네. 이게 근데 그 한전 대표는 그 같은 진영이라고 네. 볼 수 있나 없나 약간 애매한 그 박민식 전 장관이랑은 국보초 행사에서는 1초면 딱 악수하고 쌩하고 지나갔어요. 아. 이게 조금이라도 윤핵관이 묻어 있으면 이게 막 싫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박민식 장관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왜? 네, 박민식 장관 지금 이영풍 후보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영풍 후보 오늘 출마 선언하고요. 네. 부산에서 지금 오늘 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는 진짜 어제 되게 그렇던데 막 뭐 박민식 장관으로 전략공천으로 가닥이 잡혔고 이영풍 후보가 불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뭐 일요 시사에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네. 지금 내려갔는데 네. 그 기사가 막 제가 방송하는 중에 나와서 막 분들 이렇게 댓글도 막 달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영풍 후보 홈페이지 찾아가 보니까 페이스북 찾아가 보니까 그 기사 나오기 30분 전에 네. 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한동훈 대표랑 절대 단일화 안 한다 막 영상 올렸더라고요. 네. 그 30분 전에 올렸는데 무슨 그런 기사가 나오냐. 네. 내가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영풍 후보는 완주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데 네. 박민식 장관이 지금 그러는 모습은 사실 박형준 시장이 후보가 되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네. 어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은 우리도 존중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 어허. 이영풍 후보랑 경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양양자 최고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뛰고 있는데 네. 저기 이성배 전 기자님 네, 기자. 미국에서 날라와서 오늘 당권파에서 대놓고 밀어주잖아요. 조강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출마했다가 네. 사퇴하면서 나는 이성배를 지지한다 이렇게. 네. 약간 갑자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그렇죠. 있다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동혁과 당권파 네. 그 세력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뜬금없고 네. 굉장히 노골적이기 때문에 네. 박민식 후보는 일단 이영풍 후보와 준 플레이오프부터 잘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이게 그 저는 어제 두 사람의 살가운 만남을 보고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구밀복권. 이게 사실 이제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 개입 여부 두고 설전 벌였잖아요. 일단 그래픽 한번 좀 볼까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한동훈 전 대표 대통령 지시로 출마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전 수석이 또 이렇게 방어했죠. 제가 통님을 설득했다. 지시가 아니다. 선거 개입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 전 대표께서 입장 바꿨다. 대통령 핑계로 거짓말했거나 불법 지시 있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방어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 이런 표현해요. 쫄? 한동훈 전 대표가 쫀 거 아니냐? 쫄 뒤에 한 글자가 더 붙어버리면 이제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쫄 뒤에 튀? 쫄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설전의 어떤 배경? 저건 사실 하정우 수석이 처음 이제 출마 이야기가 막 나올 때 네. 대통령께서 어디서 작업 들어간다 하던데 할 일 열심히 하시라. 예, 하는 일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다. 이제 요 대화 나왔을 때부터 정청래 대표가 상고 처리하고 있다. 네. 대통령은
하는데 넘어가지 말라 그러고 정청래 대표는 계속 설득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네. 그때부터 오호 청와대하고 여당 대표하고 붙었구만 전쟁 시작이구만 내전이구만 네. 또 그렇게 이제 살살살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부터 네. 나왔던 얘기인데 네. 저러다가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은 말렸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의 쇼였냐 어? 하정우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거 무슨 진보 성향 패널들도 이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띄워주려고 대통령 그러는 거다. 네. 하정우를 뭐 네. 그런 제가 굉장히 격렬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네. 이런 식이면 하정우 출마 안 하는 게 낫다. 네.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출마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정훈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근데 법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거 개입인지를 판단을 해보면은 사실은 저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거 가지고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가 없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2년 받았죠. 형을 네. 2년 받았었는데 그때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갖다 인선하는데 아예 개입을 했었어요. 네. 공천관리위원회에 누구 넣어라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됐었을 때 문제고 네. 그리고 가령 뭐 지난 총선 때지만 윤석열 정권 때 강서구청 이게 윤석열의 몰락의 시초였던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김태호를 사면 복권한 다음에 또 나가라고 당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윤석열은 보내 이런 게 이제 개입이죠. 명백한 그렇죠. 증거가 당에서의 있네요. 자율적인 결정에 반하는 대통령의 개입 이런 것들이 개입인데 지금 민주당은 네. 정청래 대표를 위시해서 지도부가 계속 설득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8분 응선 넘었습니다. 3고 철회 중입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하정우도 자기가 하고 싶어 이제 마음이 자꾸 설득당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본인이 몸을 청와대에 담고 있다 보니 사직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을 발탁했던 사람에게 익스큐즈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섰습니다. 제 결심 섰습니다. 저 정치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그래 가. 여기까지인데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김태호를 갖다 밀어넣었던 그 개입하고 네. 어떻게 차원이 같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끝으로 이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은 이거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탄핵 사유라고 자꾸 거론되고 공격해왔던 레토릭이에요. 네.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탄핵 얘기를 꺼내시라 그러면 한번 해보자. 되는가 그게 강경한 어떤 일이 맞서보자. 일어나는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모든 사태를 하정우 수석이 일으켰어요. 하정우 후보가. 그래서 지금 하정우 후보는 지금 가불기에 걸렸다. 요즘 말로 가불기. 가드 불가 기술에 네. 걸렸다. 왜 그러냐면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복합에 출마하라고 하면 출마할 거고 청와대에 남겠다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면 할 거다라는 얘기를 누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정우 후보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놓고는 기자들 만나서 처질성이 동의받고 왔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통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랑 딱 결합하면 앞에 자기가 했던 얘기랑 결합하면 아 통님이 출마하라고 해서 청와대에 안 남고 출마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네. 하정우 후보가 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정우 후보도 본인이 아마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얘기한 분은 네. 특검 수사 받고 지금 구치소가 있어요. 네. 어제도 선고 받았잖아요. 네. 김영선이 해줘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정우 해줘라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정우 후보가 네. 당황한 거야. 그래서 당황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 통님한테 제가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님이라는 또 유행어를 또 만들어냈어. 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면은요 하정우 후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 일단 선거 개입 의혹 하나를 만들었지. 네. 그다음에 통님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에 강소영 변호사 얘기가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치더라도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 정청래 대표가 설득이 먹힌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긴 거예요.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무라 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설득을 당한 하정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라인으로 갈아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이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는 꽃놀이패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이긴다. 네. 그럼 내가 설득해서 이기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하정우 후보가 진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못 나오게 막고 그러느라고 이제 이런 논란이 생겨가지고 망한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뭐가 돼도 정청래 대표 입장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좀 후보로 만들어봤는데 안 먹히네? 이재명 대통령 힘 빠졌네.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친명계와 경쟁할 꽃놀이패를 하정우 덕분에 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명창 갈등이 좀 이어진다. 그럼요. 이렇게 네. 보여진다고 보시네요.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네. 김영선 사안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윤석열의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내가 윤석열 너랑 말이 많네 당에서. 그건 뭐예요 그게? 당에서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네. 김영선 공천 줄 생각이 당에서는 없는데 네. 자기는 당 공천을 주라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그게 개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 사안은 민주당에서 제발 하정우 와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네. 와달라. 근데 대통령은 아쉽잖아요. 네. 자기가 부리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아유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정우의 뜻이 확고해. 네. 그럼 알았어. 잘 되길 바래. 사실 막을 수도 그렇죠. 그거 뭐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당이 원래 하고자 하는 당의 자율성을 갖다가 대통령이 침해한 겁니까? 네. 당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그냥 알았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사안하고는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네. 정청래 대표가 거듭 설득한 문제 때문에 저도 참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이때까지 인재 육성 뭐 하고 네. 부산 북갑에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으면서 이때까지 뭐 한다고 대안이 없다 하정우에는 그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네. 저는 그래서 막 그 유감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설득이 성공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매우 저는 정치적으로 비약인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토리가 네. 이제 정청래가 이겼고 이재명은 힘이 없네 이제 장악력이 없네 참모들 말을 안 듣네 대통령 말을 네. 그게 아니라 참모 본인이 자기의 소신대로 원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있다가 출마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도 수십 명이 출마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자기가 뜻을 밝히고 대통령께서 그래 응원해 주는 것을 네. 당하고 대통령하고 경쟁하다가 대통령이 져버렸다 이거는 네. 외피만 가지고 너무 이제 비약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출마는 이미 조금 하전 수석의 출마는 이미 조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이 출마가 확정되고 나서 한 전 대표가 좀 이렇게 내부 우리 팀들한테 얘기한 게 있나요? 좀 어떻게 전망해야 된다, 어떻게 전략 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뭐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수 같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어제 그 손 터는 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우리 쪽에서는 그걸로 그냥 네. 뭐 이게 이런다고 하면서 근데 어제 사실 그것보다도 네. 더 좀 터질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손 터는 게 워낙 세가지고 지금 네. 거길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 통해 가지고 하정우 수석한테 제발 그만해를 외친 게 그건 것 같아요. 출마 여부는 본인 선택이지. 제발 대통령 좀 그만 끌어들여라.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 개입이 사실 6공화국 이후에 여야를 통틀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늘 있어 왔어요. 공천 개입은 늘 있어 왔다고요. 근데 그거를 서로 여야가 안 건드렸는데 이 김영선이 해줘라를 이제 그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민주당한테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법은 양날의 검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어제 구포시장 가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보냈다 그랬어요. 하정우 수석이 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김영선 사안하고 뭐 다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을 때마다 진짜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 진짜. 네. 아니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잘안 아니 되겠어요. 왜 이러냐. 하전 수석이 대통령이 보냈다. 이게 이제 저희 준비된 사진 하나 있죠. 저거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하전 수석이 이 출마 이거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악수하면서 이렇게 딱 이재명 대통령 어깨에 손까지 딱 올리고 있어요. 이게 내 사람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이게 아까 이제 박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게 결국 부산에서도 이재명 마케팅이 좀 통한다. 이게 당연하죠. 선거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분석을 좀 선거 전략일 수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위력적인 포인트는 네. 결국 여당 프리미엄이고 네. 여당 프리미엄보다 더 센 게 네. 청와대 출신이면 대통령하고 직접 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은. 네. 어제 구포시장에서 하정우 후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잘 좀 해래, 시장 발전 좀 시켜둬, 뭐 이런 얘기였어요. 유권자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좀 진짜 좀 발전 시켜둬, 뭐 이런 말을 다 하세요. 네. 근데 그 말의 함의가 뭐냐면 네.
대통령과 측근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함께 일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으로서 당신이 청와대에 잘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너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네. 이게 부산과 영남을 관통하는 연고 의식이에요. 이게 폐해를 일으킬 때도 많지만 네. 부정할 수 없는 게 선거에서는 위력으로 발휘합니다. 대구, 부산, 울산, 네. 경남 전부 다요. 네. 경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의 근간이 이제 호남에서의 지역주의와 영남의 지역주의의 개념이 전혀 다른 이유가 호남은 저항적인 지역주의라면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피해 본 게 많고 박해받았고 차별받은 게 많으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이런 게 강하다면 영남은 우리가 여기에 힘 있는 쪽에 줄을 섰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전했어.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정세예요 이게. 네. 항상 우리는 여당 쪽, 정권 쪽, 힘 있는 쪽에 서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고향 사람들이야 전부 다. 네. 영남 출신이니까 우리 이렇게 발전한 거야. 어른들이 이 의식이 아직도 공고해요. 70대 이상은. 네. 그게 지역주의의 근간이에요. 네.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네. 부인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당연히 10분 활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안타깝지만. 그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내세울수록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안 반가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네, 대통령을 계속 내세울수록 이 선거는 한동훈 대 하정우 선거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로 지금 이 선거를 계속해서 하정우 후보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걸 가장 좋아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예요. 정청래 대표.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 어쨌든 하정우 후보가 지금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통님을 내가 정청래 대표의 뜻을 받아서 통님을 설득해가지고 나왔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정우 대표가 이기면 정청래의 공이 돼요. 하정우 후보가 이기면 네. 정청래의 공이 돼요. 정청래 대표의 설득에 성공했다. 설득에 성공했으니까. 네, 네. 근데 하정우 대표가 지면 이재명의 패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너무너무 꽃놀이 팬 거예요. 나는 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과실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먼저. 내 이름을 전면으로 다 걸고 선거를 치르는데 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온다. 그렇게 다 오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하정우 후보가 본인 고향도 아니에요. 사실 사상구라서. 네. 근데 고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본인이 선거를 치러야지. 계속 지금 대통령 파리 선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서 전국판으로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거를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정우 했는데. 후보가 해주고 있어요. 네. 아니 해주고 있다니까. 한전 아니, 대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해주냐고 지금. 아니 하정우는 청와대 출신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그림자가 뒤에 어른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출마할 때부터 네. 대통령이 출마하라면 출마하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선 지금 선거 구도가 이제 박 변님 말씀하신 네. 대로 한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 대결 구도가 뭐 어쨌든 뭐 분석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한 전 대표한테는 유리한 걸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악재예요, 호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구도 자체가 이제 지역 선거로서 한동훈 대 하정우가 아니라 네. 약간 전국구적인 관심을 가진 한동훈 대 이재명의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네. 약간 그 선거의 국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국면이 달라지죠. 예, 국면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응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이나 하정우 후보가 그런 선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선거라서 나쁘진 않다. 예, 뭐 정면으로 부딪혀서 언제든지 나갈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근데 진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요즘 민주당 내 그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정우 후보 기사 나오면 진짜 악플을 많이 달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거예요. 왜냐면 고작 10개월 함께 있어놓고 대통령 파리란 파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예. 보세요? 저도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출마를 안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서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본인이 결단이 서가지고 이제 출마를 하게 된 마당에는 말씀드리는 저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선돼야 됩니다. 무조건. 본인은 네. 무조건 당선돼야 되는 거고
중앙당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선거 메시지든 캠페인이든 전선이든 어떤 거를 고를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하정우 수석에게 이제 후보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 지금 본인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생전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살아생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멘탈이 흔들립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네. 그리고 가족들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정치를 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된 마당에 현실적으로 평생 욕을 먹고 훌륭한 천재로서 칭송받다가 그 세계에서는 네. 근데 갑자기 대중들에게 끄잡아 내려가지고 행동 하나 말 하나 막 다 꼬투리 잡히고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걸 갖다가 억울하다고 받아치거나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선거는 뭐든 정치인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본인의 내심의 이사는 둘째 문제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잘못 보여질 소지가 있다면 그냥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쟁점화 될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강점. 나는 지금 뭐 보수 정당 안에서의 보수 정계 개편이나 뭐 세력 다툼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진짜 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고 청와대 출신 인재니까 저를 밀어주십시오. 지금 다른 후보들은 자기들 간에 패권 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박민식 대 한동훈 이게 지금 보수 내에서의 세력 다툼이지 이게 지역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유권자들 중에 아닌 네.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 그걸 자기는 이제 세련된 언어로 말을 하는 거는 그걸 갖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했듯이 탁탁탁 집어내기보다는 네. 그냥 북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대안 제시만 세련되게 잘 하면 네.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공격당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막 갖다 받아치면은 상당히 실책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면에서 제일 또 반사적인 이익을 누리는 게 네. 전수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 하정우 후보가 모든 이슈를 다 가져가는 사이에 전은수 변호사는 역시 똑같은 대통령실 출신인데 아하. 조용히 지역에 가서 네. 제가 보기엔 조용히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원래 그게 사실 대통령실에게도 좋을 겁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면 네, 네, 네. 지금 저렇게 대통령을 팔면서 끊임없이 이슈 메이킹을 하고 트러블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은수 변호사가 오히려 정치를 잘하고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울산에 출마했던 분인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아슬아슬하게 그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댓글 2개만 하나 읽어 볼까요? 자, 뭐 읽어 볼까? 박상수 이름 2번이나 써주셨네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도 있네. 강수영 변호사 좀 민주당이래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치 주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정우 등판, 민주당 불경 선거 판세의 상향 요인, 하향 요인. 자, 짧게 선택은 누구부터 할까요? 상패각입니다. 상패각. 상패각 나왔습니다. 네, 지금 진짜 이대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은요. 네. 아 저는 진짜 제가 대통령실에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쪽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다음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전략 자체를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 아예 민주당 진영에서 하정우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라던가 기회는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업입니다. 업. 예, 착륙 자체는 다소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초보도 아니고 아예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착륙은 대단히 거칠 수 있지만 열심히 힘받아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회는 앞으로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네.